이번에는 오랜만에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한번 봅시다. 이달 들어서 제가 모닝 브리핑을 거의 안 했습니다. 알고들 계시죠? 특히 그 이유. 그 코미디언 고 이주일 씨 금연 캠페인 기억나십니까? 제가 이주일 금연 캠페인하고 입력을 해봤더니 2002년도였네요. 저는 그때 그 고 이주일 씨가 그 금연 캠페인 했던 것 기억납니다. 벌써 20주년이 됐어요. 이분도 하루 2가지 피웠다고 합니다. 그거 백해무익하다고 그 금연 캠페인 하던 거 기억나시죠? 여러분들 중에서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. 근데 저는 아직 자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어쨌든 끊든 안 끊든 간에 이번 기회에 제가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중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끊으면 어떨까 하고 저는 외쳐보고 싶습니다. 여기까지만. 자, 미국의 증시 지금 하락했습니다. 요즘에 미국의 빅테크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. 생각 외로 실적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죠. 아마존도 지금 시간 외에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메타 폭락했죠? 25%. 지금 아마존도 지금 17% 정도 폭락 중에 있습니다. 다우가 0.61% 하락해서 32,033. 나스닥이 1.63% 하락했습니다. 1792. S&P 500은 0.61% 하락해서 3807.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.5% 하락 2340. 다우와 S&P 500이 똑같이 0.61% 하락을 하고 상승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0.61% 다우는 상승하고 S&P 500은 0.61% 하락을 했습니다. 기술주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.5, 1.6% 정도 하락을 했어요. 미국의 빅테크주들 시가총액이 1년 만에 무려 4천조 이상이 증발을 했습니다. 4천조. 삼성전자를 한 350조 정도로 계산하면 10개면은 3,500조 아닙니까? 근데 지금 4천조 이상이니까 딱 1년 동안 세계적인 삼성전자 이 어마어마한 기업이 1년에 12개 회사가 날아간 정도예요. 오늘 지금 메타 24% 폭락했습니다. 알파벳,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, 아마존, 테슬라, 또 엔비디아 대신 넷플릭스, 애플 이 7대 7대 기술주 합산 시가총액이 지난해 10월 27일 그러면 1년 전이죠. 그때 10조 7,358억 달러예요. 10조 7,358억 달러. 오늘 현재 딱 1년 지났는데 7조 6,943억 달러로 정확히 1년 만에 우리 돈으로 4,328조 원이 증발을 했다고 합니다. 4,300조 원. 그러면 세계적인 삼성전자가 1년 동안에 약 12개 회사가 날아간 거예요. 어마어마하게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졌죠. 메타의 이번 3분기 순이익 전년 동기 대비 52% 반토막 났습니다. 순이익이. 매출은 4% 이상 감소했습니다.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메타의 목표 주가를 기존에 205달러에서 지금 현재 반토막 105달러로 낮췄습니다. 오늘 현재 97달러로 마감을 했어요. 아마존도 어닝쇼크로 인해서 지금 장외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19% 떨어졌다 그랬는데 지금 확인해봤더니 17%까지나 떨어졌습니다. 오늘 보면 애플 3% 이상 하락하고 아마존도 4% 하락하고 메타야 24% 폭락을 하고 테슬라 0.2% 상승, 엔비디아는 2.17% 상승해서 131달러.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주 삼성과 SK하이닉스 관련돼 있는 마이크론이 크게 하락했어요. 반도체주들 중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. 6%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.
또 국채금리 2년물, 10년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다행입니다. 2년물이 약 3% 정도 하락해서 4.28%까지. 또 10년물은 오랜만에 4% 이하로 떨어졌습니다. 2.24% 하락해서 지금 현재 3.9%까지 내려왔어요. 또 공포지수 있죠. VIX 30몇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7까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. 또 달러지수도 114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110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. 또 새로 나온 뉴스 중에 반가운 소식 하나는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2.6%로 나왔습니다.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이 나왔어요. 지난 1분기에는 마이너스 1.6%, 2분기에는 마이너스 6%, 이렇게 각각 후퇴한 미국 경제가 기술적 경기 침체에 해당하는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? 그때 몇 번 설명을 해드렸었죠. 근데 이번에 3분기에는 성장률이 2.6%로 마이너스에서 벗어났습니다.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. 플러스 성장은 지난해 4분기 이후에 지금 현재 처음입니다. 미국 성장률은 속보치, 잠정치, 확정치 이렇게 세 차례 나눠서 발표됩니다. 이번에 나온 것이 처음 속보치입니다. 향후 수정될 수 있어요. 이 튼튼한 고용시장과 미국인들의 소비 여력을 고려할 때 보면 진정한 경기 침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어요. 이날 발표 보면 시장에서 통용되는 경기 침체의 기술적 기준에서 탈피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이 경제 구조가 주로 수출 위주입니다. 그런데 미국 경제는 3분의 2를 차지해요. 소비자들 지출이. 3분기 1.4% 증가했습니다. 2분기 2%보다 성장폭이 조금 줄어들었어요. 그런데 3분기 주택 부문은 7.4% 위축이 돼서 전체 GDP 1.4% 정도를 끌어내린 것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. 40년 만에 최악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 연준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앞으로도 어떻게 나올지 이제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? 힐링가족 여러분,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 약세장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꼭 명심을 하셔야만 합니다. 약세장을 견뎌내야만 주식 투자 가능해요. 특히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. 장기 투자? 당연히 강세장, 약세장 다 경험을 할 것 아닙니까?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서 약세장 없이 강세장만 누릴 수 있습니까? 그런 주식시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.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강세장도 맞이하고 약세장 또한 맞이하게 됩니다. 강세장만 있는 것은 절대 그런 시장은 없어요. 누구를 막론하고 이 약세장을 꼭 견뎌내야만 합니다. 이 약세장에서 모아서 차라리 강세장에서 팔아버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정말 강세장에 오게 되면 이렇게 싼 약세장에서 올해 내년 매수해 놨다가 강세장 오면 그때 매도하죠. 당연히 돈을 벌죠. 근데 매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긴 강세장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? 나중에 우리 몇 년 계속 앞으로 가니까 한번 봅시다. 지금 많은 분들이 약세장 이제 10달 지났는데 지금도 길다, 힘들다 생각을 해요. 그렇다면 강세장은 약세장보다 2배, 3배나 길어요. 근데 강세장이 오면 약세장에서 산 거 다 팔아버리고 수익을 냈습니다. 대신 약세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. 그러려고 매도한 것 아닙니까? 그런데 계속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. 강세장에서는. 나중에는 팔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게 돼요. 또 약세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질 못해요. 워낙 길거든요. 약세장 지금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길다고 지루해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강세장 그때는 더 길거든요. 그때 만약에 다 파신 분들, 안 파신 분들은 계속 수익을 낼 수 있지만 팔아버린 분들은 나중에 분명히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더 비싸게 또 매수해서 추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.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. 약세장 누구를 막론하고 다 견뎌내야만 합니다. 이것은 우리 모두의 투자하는 사람들의 의무입니다.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